불과 몇 달 전까지 월스트리트에서 제2의 비자로 불리며 승승장구하던 서클, CRCL의 주가는 왜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을까요? 그 정답은 바로 시장을 덮친 새로운 규제의 칼날, 즉 미국 정치권에서 클래리티 법안, Clarity Act 초안을 전격적으로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며칠 전인 2026년 3월 24일 뉴욕 증권거래소의 풍경을 한 컷의 사진으로 떠올려 보시죠. 달러와 가치가 연동되는 가상화폐인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서클과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전광판은 피를 흘리듯 시뻘건 폭락 수치를 가리키며 시장의 패닉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불과 작년인 2025년 6월 공모가 31달러로 화려하게 상장한 뒤 160% 이상 무섭게 치솟으며 환호했던 영광의 시절과 너무나도 대비되는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날 단 하루 만에 서클의 주가는 약 20% 가까이 곤두박질치며 굳건해 보이던 100달러 선이 무참히 붕괴되었습니다. 시장 투매가 집중되면서 허공으로 증발해버린 시가총액만 무려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원이 훌쩍 넘는 거대한 부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클래리티 법안 초안에 어떤 치명적인 내용이 담겼길래 서클의 비즈니스 모델을 뿌리째 흔들어 놓은 것일까요? 그리고 시장 전반의 악재가 아닌 왜 유독 서클과 코인베이스 같은 특정 기업들에게만 이런 가혹한 투매 현상이 집중된 것일까요?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별 기업의 주가 하락을 넘어 혁신을 주장하는 가상화폐 산업과 안정을 추구하는 국가의 금융규제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역사적인 변곡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만 합니다. 복잡해 보이는 미국의 규제 변화가 서클의 숨겨진 수익 구조와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사상 초유의 주가 폭락 사태 뒤에 숨겨진 진실이 완벽하게 명확해지실 겁니다. 시가총액이 하루아침에 증발한 지금의 참담한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시간을 조금 되돌려 서클이 얼마나 대단한 기업이었는지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불과 작년인 2025년의 서클, CRCL은 그야말로 월스트리트의 황태자였습니다. 2025년 6월 5일 뉴욕 증권거래소 NYSE에 화려하게 상장한 서클은 상장 첫날에만 주가가 168% 폭등하며 성공적인 데뷔를 치렀습니다. 당시 서클의 위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핵심 지표는 바로 분기당 6억 5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준비금 이자 수익입니다. 이 지표는 서클이 코인을 발행하고 결제망을 관리하는 본업 외에도 단지 고객이 맡긴 현금을 보관하는 것만으로 매 분기 약 9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무위험 수익을 거두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이 어떻게 현금을 가만히 놔두는 것만으로 이런 천문학적인 돈을 버는지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일상적인 예로 우리가 사용하는 선불 교통카드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통카드에 5만 원을 충전하면 교통카드 회사는 수백만 명의 5만 원을 모아 은행에 예치하거나 안전한 채권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막대한 이자는 사용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회사가 모두 가져가죠. 서클의 비즈니스 모델도 이와 완벽하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전 세계 고객들은 1달러의 가치를 지닌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기 위해 서클에 진짜 달러를 맡깁니다. 서클은 이렇게 모인 막대한 달러를 창고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히는 미국 단기국채에 투자하거나 대형은행에 예치해 이자를 받습니다. 미국 가상자산 시장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당시 USDC의 전 세계 유통량은 무려 75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게다가 미 연방준비제도 페드가 물가를 잡기 위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채 이자율이 높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서클은 그저 고객의 자금을 안전하게 보관하며 국채를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분기마다 6억 5천만 달러가 넘는 막대한 이자 수익을 쓸어 담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구조 속에서 서클과 함께 미소를 지은 최대 수혜 기업은 바로 블랙락을 비롯한 월가의 대형 자산운용사들이었습니다. 서클은 750억 달러라는 거대한 준비금을 직접 굴리기보다는 안전성을 명목으로 블랙록이 운용하는 단기 국채 펀드 등에 위탁하여 관리했습니다. 서클의 코인 발행량이 늘어나고 덩치가 커질수록 자금을 대신 굴려주는 대형 금융사들의 운용 수수료 수익도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생의 생태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가상화폐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과 연준의 고금리라는 시대적 배경을 등에 업고 서클은 완벽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군림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압도적인 수익성과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던 서클에게 과연 어떤 규제의 덫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토록 화려했던 2025년 서클의 영광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것은 다름 아닌 미국 정치권의 새로운 규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 정치권은 스테이블 코인의 이자를 주는 것을 그토록 경계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최근 안젤라 올소브룩스 상원의원과 톰 틸리스 상원의원이 주도하여 전격 공개한 디지털 자산시장 투명성 법안, 일명 클래리티 법안 초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초안의 핵심 조항은 단 하나로 요약됩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에게 이자 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보상을 지급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2025년에 통과되었던 제니우스 지니우스 법안에서도 비슷한 규제가 있었지만 당시에는 가상화폐 거래소나 탈중앙화 금융, DFI 같은 제3의 플랫폼을 거치면 우회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틈새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클래리티 법안은 이러한 제3자 플랫폼을 통한 우회 보상마저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는 훨씬 더 강력하고 촘촘한 규제의 그물망을 던진 것입니다. 주요 외신과 금융 전문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 클래리티 법안 초안이 시장에 알려진 직후 서클 CRCL의 주가는 장중 무려 20%나 폭락하는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이 20%라는 충격적인 주가 하락 지표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규제 강화로 인해 서클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과 미래 수익성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한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이 대규모 패닉셀링, 공황 매도에 나섰다는 증거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은행 계좌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맡기는 이유는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무엇보다 쏠쏠한 이자가 붙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부가 앞으로 A은행에 돈을 맡겨도 절대 이자를 주면 안 되고 A은행과 제휴를 맺은 다른 펀드나 금융상품을 통해서도 이자 혜택을 주면 안 된다라고 법을 바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연히 사람들은 이자를 한 푼도 주지 않는 A은행에서 돈을 빼서 이자를 주는 다른 곳으로 자산을 옮기려 할 것입니다. 서클이 발행하는 USDC를 비롯한 스테이블 코인 투자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자와 경제적 보상이라는 가장 큰 매력 포인트가 사라진다면 굳이 실제 달러 대신 디지털 쪼가리에 불과해질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할 이유가 크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미국 정치권이 서클의 주가가 폭락할 것을 알면서도 이토록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는 구조적인 위기감 때문입니다. 달러와 1대1로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이 이자까지 자유롭게 지급하게 되면 사람들은 기존 전통은행에서 대규모로 자금을 빼서 가상자산 시장으로 이동시킬 위험이 높습니다. 이는 곧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통제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뱅크런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유발해 전통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 규제당국의 냉혹한 시각입니다. 반대로 산업구조의 관점에서 해석하자면 이번 클래리티 법안의 최대 수혜자는 다름 아닌 미국의 전통 시중은행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흥 경쟁자인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이자를 무기로 고객의 예치금을 빼앗아가는 것을 법안이 원천 봉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서클의 뼈아픈 주가 폭락 뒤에는 결국 디지털 화폐의 무한 팽창을 억제하고 기축통화인 달러의 패권과 기존 은행 시스템의 안정을 지키려는 미국 정부의 거대한 방어 기제가 작동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자가 사라진 스테이블 코인은 과연 화폐로서의 매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클래리티 법안 초안이 던진 이 강력한 규제의 그물망은 단순히 제도를 정비하는 수준을 넘어 서클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인 패시브, 홀딩, 패시브 홀딩, 단순 보유, 요인을 정확히 직격했습니다. 이 사태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지표는 바로 3.5에서 5%입니다. 이 수치는 코인베이스 등 서클의 주요 파트너사들이 USDC 보유자들에게 지급해오던 연간 리워드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즉 이 3.5에서 5%의 이자는 전 세계 막대한 자금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USDC 생태계 안에 머물게 만들었던 가장 강력한 자석이었습니다. 이를 우리의 일상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동네의 한 금고에 돈을 맡겼는데 그곳에서 매년 5%의 쏠쏠한 이자를 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부가 이제부터 저 금고는 이자를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라고 발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사람들은 당장 금고로 달려가 원금을 빼서 이자를 주는 다른 은행으로 옮길 것입니다. 지금 USDC 투자자들이 느끼는 공포가 바로 이것입니다. 클래리티 법안 초안으로 인해 파트너사들을 통한 우회적인 보상마저 전면 금지된다면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굳이 달러 대신 USDC를 들고 있을 이유가 급격히 사라집니다. 단순히 돈을 보관만 해주는 창고의 자금을 묶어둘 투자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는 대규모 자금 이탈 즉 유통량이 급감하는 뱅크런에 대한 우려를 번지며 최근 서클,
CRCL 주가가 단기적으로 20% 가까이 폭락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정치권은 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스테이블 코인의 이자 지급을 막아선 것일까요? 그 이면에는 전통은행권의 필사적인 로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 입장에서는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가 USDC 보유자에게 5%에 달하는 이자를 주는 상황이 엄청난 위협이었습니다. 규제는 은행보다 훨씬 덜 받으면서 높은 수익률로 시중은행의 예금을 무서운 속도로 잠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스테이블 코인의 이자 지급 행위가 전통 금융 시스템의 근간인 예금을 메마르게 한다는 은행권의 논리가 정치권에 철저히 관철된 결과물이 바로 이번 클래리티 법안인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사태의 최대 수혜자는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미국의 대형 시중은행들이 될 전망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이자라는 매력을 잃고 빠져나온 막대한 유동성이 결국 가장 안전하고 이자를 합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전통은행의 예금 계좌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혁신을 막아선 규제의 반사이익이 다시금 기득권인 거대 금융사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3.5에서 5%라는 이자율이 달콤한 숫자가 사라진다는 소식에 시장은 서클의 주가를 무자비하게 끌어내렸습니다. 그렇다면 폭락한 지금이 정말 서클의 근본적인 위기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규제가 정립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과도한 공포이자 마지막 매수 기회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의 두 축, 즉 코인을 발행하는 발행사 서클과 이를 고객에게 유통하는 유통사 코인베이스 중 과연 누가 더 치명상을 입었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 번스타인을 비롯한 경제 분석가들은 이번 서클 주가 폭락을 두고 시장의 과잉 반응일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클이 돈을 버는 근본적인 수익 구조에 있습니다. 서클은 고객의 달러를 받아 안전한 미국 국채 등의 투자해준 비금 이자를 버는 회사입니다. 즉 서클 본연의 역할은 이자를 주는 쪽이 아니라 국채 시장에서 이자를 버는 쪽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산업구조적으로 아주 흥미로운 역설이 발생합니다. 그동안 서클은 자사의 코인인 USDC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최대 파트너사이자 유통사인 코인베이스와 이 국채 투자 수익을 일정 비율로 나눠 가졌습니다. 코인베이스는 그 돈으로 고객들에게 이자 성격의 보상을 지급하며 가입자를 끌어모았죠. 그런데 클래리티 법안 초안이 고객에게 보상을 주는 행위를 전면 금지해버렸습니다. 이것은 곧 서클 입장에서 유통사들과 굳이 막대한 수익을 나눌 법적 명분과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고객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면 서클이 준비금을 통해 벌어들이는 이자 수익을 고스란히 독점하게 될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이는 기업의 영업이익률 즉 마진을 오히려 폭발적으로 높이는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의 패닉 속에서도 일부 기관 투자자들이 서클의 펀더멘털을 주시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역설적인 상황이 서클에게 진정한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바로 패시브 홀딩 즉 이자만 보고 가만히 코인을 쥐고 있던 투자자들이 달하더라도 USDC의 전체 유통량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서클이 가져가는 마진율이 100%로 높아진다고 한들 이자가 없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USDC를 모두 현금으로 바꿔버려 전체 파이 자체가 쪼그라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장기적으로 USDC의 시장 채택률 저하가 실적 하락으로 직결될지 여부가 이번 사태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결국 클래리티 법안 이후 재편될 새로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승자의 조건은 명확해졌습니다. 과거에는 고객에게 누가 더 높은 이자를 얹어주느냐가 승부를 가르는 유일한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자라는 달콤한 미끼는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승자는 이자 없이도 사람들이 기꺼이 보유하고 사용하는 코인, 즉 국가 간 송금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거나 기업 간 결제, 비이비 효율을 극대화하는 등진자 화폐로서의 효용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내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서클이 과연 이자라는 목발을 짚지 않고도 화폐로서의 자생력을 증명할 수 있을지가 다가올 험난한 규제 환경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클래리티 법안 초안이라는 거대한 규제의 파도는 과연 서클을 무너뜨릴 맹독이 될까요? 아니면 제도권 금융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거듭나게 할 예방 백신이 될까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서클 본연의 핵심 수익 구조는 고객이 맡긴 달러를 국채에 투자해 벌어들이는 이자였습니다. 즉 회사가 막대한 수익을 유지하려면 고객들이 달러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두고 생태계를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들고만 있어도 이자를 주던
패시브 홀딩이라는 강력한 미끼가 규제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는 서클에게 이자 수익에 기대던 스테이블 코인 1.0 시대를 강제로 종료시키고 실제 결제 인프라와 트랜잭션 거래, 수수료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스테이블 코인 2.0 시대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장의 경쟁은 한층 더 매섭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1위 기업인 테더마저 미국의 새로운 규제 환경에 발맞춰 규제 준수용 코인인 USAT를 출시하며 서클의 안방 시장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클은 단순히 미국 정부의 말을 잘 듣는 모범생이라는 프리미엄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빠르고 저렴하게 돈을 보낼 수 있는 글로벌 송금망과 기업 간 BB 결제 시스템 등 이자가 없어도 사람들이 기꺼이 서클의 코인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압도적인 편의성을 증명해야만 하는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현명한 투자자들은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단순히 주가 창에 파란불에 겁을 먹고 시장을 떠나기보다는 서클이 단순한 코인 발행사를 넘어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기업으로 성공적으로 발바꿈할 수 있을지 그 실행력을 냉정하게 추적해야 합니다. 서클이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기존 거대 금융사들과 맺는 파트너십의 확장 속도, 그리고 실제 상거래에서 코인이 얼마나 활발하게 쓰이는지를 보여주는 블록체인상의 데이터가 향후 주가 회복을 가늠할 가장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치명적인 리스크와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현재 발표된 클래리티 법안은 어디까지 낮춰아니며 향후 미국 의회의 최종 입법 과정에서 규제의 칼날이 어느 방향으로 튈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또한 테더의 USAT를 비롯한 강력한 대체제들의 등장으로 인해 서클이 결제 시장의 점유율 방어에 실패한다면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 자체가 꺾일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안이 최종 통과되어 규제 불확실성이 완전히 걷히기 전까지는 섣불리 주가의 바닥을 예단하는 공격적인 투자는 지양하고 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하는 방어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의 한 줄 메시지입니다. 규제는 가짜 화폐를 솎아내는 무자비한 거름망이자 진짜 화폐로 도약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예금처럼 이자를 주지 않는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을 완벽하게 대체하는 진짜 돈으로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